자, 아까 전에 이어서 이제 기본 문제 30-8번부터 쭉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공식을 바로 이용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 뭔가 응용된 상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같이 보도록 하죠. 자, 30-8번 남자 6명, 여자 4명이 있대요. 자, 그래서 남자를 대문자로 좀 표시를 해놓고 남자, 자, 여자는 소문자로 표시할게요. 이렇게 4명입니다. 자, 이 중에서 남자 3명, 여자 2명을 뽑는 경우는 몇 가지인가 그랬어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이 중에서 남자 3명, 컴마 여자 2명을 뽑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컴마의 의미가 뭘까? 컴마의 의미가 그리고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경우에서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문제를 번역을 잘 해야 되는데, 그 번역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니까 접속사가 그리고로 연결이 되냐 또는으로 연결되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했습니다. 문맥의 의미를 잘 보고 그리고인지 또는인지를 잘 생각해 줘야 돼요. 자, 그럼 얘는 번역을 해준 뭐냐면은 남자가 총 6명이 있으니까 남자 6명 중에서 몇 명을 뽑고 3명을 뽑고, 그리고 여자 4명 중에서 2명을 뽑는다,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됩니다.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요걸 이제 그대로 수식으로 옮기면은 남자 6명 중에서 3명을 뽑고, 그리고 여자 4명 중에서 2명을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뽑고 이제 순서대로 나열한다는 얘기는 없어. 순서 생각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냥 뽑기만 하면 되니까 어떻게? 이렇게 곱하기로 연결해 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면 되고, 자, 6C3은 그럼 어떻게 되지? 6부터 시작해서 숫자 3개 곱하고, 그 다음에 3팩토리얼로 나눠주고요. 곱하기 4C는 4부터 시작해서 숫자 2개 곱하고, 그 다음에 2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3이 6 날라가고 2 하나 날라가니까 얘는 5, 4, 20 곱하기 2, 3은 6이니까 총 몇 가지? 120까지.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면 되겠죠. 총 120까지의 경우가 나온다. 선생님이 식은 이렇게 적어놨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게 한글로 번역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남자 6명 중에서 3명을 뽑고, 그리고 여자 4명 중에서 2명을 뽑는다. 알겠죠?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서 해석을 하면서 적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봅시다. 이 중에서 6명을 뽑을 때 여자 4명이 포함된 경우는 몇 가지인가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남자 6명, 여자 4명이라서 총 10명이 있는데, 이 10명 중에서 내가 6명을 뽑을 거야. 근데 여자 4명이 포함이 된대요. 그럼 여자는 총 몇 명밖에 없어? 4명밖에 없잖아. 그럼 여자 4명 다 뽑았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나는 뭘 해주면 되겠어, 이제? 나머지 이제 남자 몇 명 중에서 6명 중에서 몇 명만 더 뽑아주면 돼? 2명만 더 뽑아주면 되죠. 따라서 2번 답은 그냥 62가 답이 되겠어요. 여자 4명은 이미 뽑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남자 6명 중에서 2명만 더 뽑아준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 따라서 62는 계산해주면은 6부터 시작해서 숫자 2개 곱하고 2팩토리얼로 나와주면 되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15가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얘가 왜 62가 되는지, 왜? 여자 4명은 뽑아놨으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봅시다. 3번. 자, 이 중에서 이제 이 10명 중에서 4명을 뽑는데요. 4명을 뽑는데, 자, 적어도 여자 1명이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자, 적어도 하나라는 표현이 또 나왔어요. 네. 적어도 여자 1명. 그럼 요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어주면 된다 그랬지? 전체 경우에서 뭘 빼주면 돼? 여사건. 그럼 적어도 여자 1명의 여사건은 뭐예요? 남자만 뽑는 거지, 그지? 그래서 전체 경우에서 남자만 4명 뽑는 경우를 생각해 주면 돼요. 4명 뽑는 경우를 제외시켜 주면 되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전체 경우는 10명, 총 남녀 구분 없이 총 10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게 전체 경우고, 그럼 남자만 4명 뽑는 경우는 남자 6명 중에서 남자 4명 다 뽑는 경우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그럼 10C4는 계산해주면은 10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4개를 곱해주죠. 1987. 그 다음에 4팩으로 나눠줘. 4321. 이걸로 나눠주고, 빼기. 자, 6C4는 6C2랑 똑같잖아요. 그죠? 6C2랑 똑같으니까 6 곱하기 5. 그 다음에 얘를 2 곱하기 1. 이렇게 이제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요 계산 한번 해볼까? 4, 2, 8 약분되고 3 하나 약분되고, 그럼 앞에 거는 210까지, 210까지가 되고요.
빼기 얘는 약분해주면은 3, 5, 15가 되겠네. 따라서 얘는 몇 가지가 나와요? 195가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경우의 수가 195가지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하나만 더 얘기하고 갑시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라는 표현이 나오면 보통 이제 여사건을 생각을 해주는데, 근데 적어도 하나라는 표현이랑 비슷한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표현인 거니까 적어도 여자 한 명이라는 얘기는 얘를 번역을 해주면 똑같은 말로 어떻게 번역되냐? 여자가 한 명 이상. 이런 말로도 이제 표현이 된다. 그래서 뭐뭐 이상이라는 표현도 여사건을 쓸 때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 말은 정확하게 차이가 있지만 의미는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 문제를 이렇게 바꿔도 된다는 얘기지? 4명을 뽑을 때 여자가 한 명 이상 포함되는 경우는 몇 가지인가 이렇게 바꿔도 문제는 똑같은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단 4번 자, 이 중에서 4명을 뽑을 때 적어도 남녀 한 명씩 포함되는 경우는 몇 가지인가 그랬습니다. 얘는 그럼 어떻게 풀면 될까요? 얘도 적어도 하나인데 이번에는 남녀 한 명이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 무조건 포함되는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전체에서 남자가 4명, 여자가 4명. 그렇지. 전체 경우에서 뭘 빼주면 돼? 남자만 4명 뽑는 경우도 빼주고, 그 다음에 여자만 4명 있는 경우를 빼주면은 어쨌든 간에 최소한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 섞여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경우는 10C4였고, 그 다음에 남자 4명을 뽑는 경우는 6C4, 그 다음에 여자 4명을 뽑는 경우는 여자가 총 4명이니까 4C4가 되겠죠. 그죠? 그럼 아까 여기까지 구해놓은 게 195였으니까 거기다 하나 더 빼주면 되겠네. 따라서 답은 194가지. 이렇게 이제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4번 같은 문제를 풀 때 요런 상황, 요렇게 오답을 내는 사람도 있거든. 자, 이제 오답 상황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좀 주의해야 되네요. 선생님, 그러면은 이제 이걸 꼭 여사건으로 생각을 해야 되나요? 그냥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럼 그냥 생각을 어떻게 할 건데? 선생님 물어보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일단 총 4명을 뽑는데 적어도 남녀 한 명씩 뽑는다 그랬으니까 그럼 일단 남자랑 여자를 한 명씩 뽑아놓고 추가로 더 뽑는 경우를 생각하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지?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럼 선생님 남자 6명 중에 한 명 일단 뽑아놓고 그리고 여자 4명 중에 한 명 일단 뽑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럼 총 8명이 남았으니까 그 8명 중에서 그냥 2명만 추가로 더 뽑아주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풀면은 답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선생님 설명만 봐서는 그럴듯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지? 근데 계산 결과를 한번 보세요. 위에랑 같이 나눠 봅시다. 6C는 6, 4C는 4, 8C는 8, 7을 2, 1로 나눠주면 되니까 얼마가 되나? 4, 7이 28. 24 곱하기 28. 딱 봐도 지금 194보다 엄청 큰 숫자 나오죠? 그죠? 답이 달라요. 그러니까 얘가 틀렸다는 얘기거든? 틀렸어요. 이렇게 풀면 안 돼. 뭐가 문제일까? 이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문제 나중에 풀라 그러면 이렇게 푸는 사람들 꼭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했지? 남녀 한 명씩이 일단 무조건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남자 6명 중에 한 명 뽑고 그리고 여자 4명 중에 한 명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8명 중에서 섞어가지고 2명을 뽑는다.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풀이가 지금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 이 틀린 이유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된다. 왜 틀렸을까요? 이렇게 풀면 절대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풀면 안 되죠? 세영아, 왜 이렇게 풀면 안 될까? 얼핏 말만 들어서는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 뒤에 어. 만약에 뒤에 여자 한 명 뽑았는데 그러면 앞에 그 여자 뽑은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8명 중에 2명 뽑는데 여자가 포함돼 있으면 그 앞에서 여자 뽑아도 그 상관이 없잖아요.
약간 좀 비슷합니다. 근데 정답은 아니고요. 약간 비슷해졌어요. 뽑았던 애 또 뽑을까 봐. 뽑았던 애를 또 뽑진 않지. 이미 한 명씩 뽑아놔서 걔네들 제외시키고 이제 8명을 대상으로 했잖아. 뽑았던 애를 또 뽑을 수는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은. 그죠? 한 명, 6명 중에 한 명 뽑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를 뽑고 B를 뽑아서 그 다음에 남은 8명 중에서 이제 2명 뽑는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뽑았던 애를 또 뽑은 건 아니에요. 뭐가 문제일까요, 얘는? 요런 상황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게. 처음에 남자 6명 중에 한 명을 뽑았어. 걔를 A를 뽑았다고 치자. 다음에 여자 4명 중에 한 명을 뽑았어요. 걔를 이제 소문자 C를 뽑았다고 치자. 그리고 나머지 8명 중에 2명을 뽑는데 남자 D랑 여자 B를 뽑았다고 칩시다. 요런 경우랑 처음에 남자 D를 뽑고 두 번째 여자 B를 뽑고 그 다음에 나머지 8명 중에서 2명을 뽑을 때 A랑 C를 뽑는 경우는 어때요? 같은 경우죠. 근데 위에서는 다르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뭐 해주고 그리고 뭐뭐 해주고 그리고 뭐만 이렇게 갔을 때 여기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실은 이 곱하기는. 그죠? 일종의 순열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남자 6명 중에 한 명을 뽑고 그리고 여자 4명 중에 한 명 뽑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뽑는데 앞에서 뽑고 뒤에서 뽑는 게 순서가 있는 거란 말이야 지금.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는 뽑아놓은 다음에 순서는 실은 상관이 있어 없어? 없거든.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D를 뽑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문자 B를 뽑고 세 번째 대문자의 소문자 C를 뽑는 경우랑 처음에 대문자 A 뽑고 두 번째 소문자 C를 뽑고 세 번째 대문자 D 소문자 B를 뽑는 경우가 똑같은 경우인데 여기서는 그 경우를 구분해서 해준 거예요. 알겠어요? 네. 구분해서 다른 걸로 취급해가지고 푼 건데 얘는 어때? 얘는 우리가 원래 해야 될 거는 같은 거예요. 이 두 가지 상황이. 그래서 우리가 중복되는 상황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뭔 얘기인지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중복되는 상황까지 우리가 다 하나로 취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다 구분해서 했기 때문에 경우가 훨씬 이렇게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풀면은 절대 안 돼요. 선생님이 항상 이제 안 된다고 얘기를 해도 이렇게 푼 사람들이 항상 있더라고. 예, 좀 조심합시다. 자, 이 곱하기에는 뭐가 숨어 있다? 순서가 숨어 있다. 순서가 숨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최종적인 결과는 순서를 생각하지 않거든요. 알겠어요? 네. 그럼 만약에 이렇게 풀어놓은 다음에 중복되는 경우를 내가 나눌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거는 중복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생기고 어떤 경우가 안 생기지 그걸 일일이 나눠서 풀리면 굉장히 식이 길어집니다. 예,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그냥 여사건으로 푸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고 알아두세요. 예,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알겠죠? 자, 그래서 조심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30-9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기본 30-9번. 자, 이번엔 남학생 5명, 여학생 4명이 있어요. 자, 남학생을 대문자 ABCD로 놓고 그 다음에 여학생을 소문자 ABCD로 놓읍시다. 자, 이 중에서 이제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을 뽑아서 다음으로 앉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일렬로 앉힌다. 자, 일렬로 앉히면 뭐예요? 순서가 있는 거거든. 그래, 안 그래? 그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대상이 되를 뽑고 난 다음에 앉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를 생각하면은 일단 먼저 뽑아주고 뽑고 그리고 이제 뭐 해주는 거야? 순서대로 나열을 해준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뽑고 여기 그리고가 붙었지. 고배 법칙으로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뽑으면 돼요? 남자 3명, 여자 2명 일단 뽑아야 돼. 내가 대상이 될 애들을 뽑아줘야 되니까 남자 5명 중에 3명을 뽑아주고 그리고 여자 4명 중에 2명을 뽑아줍니다. 자, 이렇게 뽑아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뽑힌 5명을 순서대로 일렬로 나열을 시켜주면 되니까 이 5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5팩토리얼이죠. 그죠? 그래서 5팩토리얼. 그래서 이제 얘는 조합, 대상이 되는 애를 먼저 뽑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뽑힌 애들을 순서대로 나열한다. 요 순서대로 해줘야지.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뽑으면서 동시에 나열하는 걸 같이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여기서 뽑고 나열한다. 요 순서를 지켜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산해주면 5C3은 5C2랑 똑같죠? 5C2랑 똑같으니까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나? 5부터 숫자 2개 곱하고 2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니까 10까지. 그 다음에 곱하기 4C는 4부터 시작해서 숫자 2개 곱하고 2팩토리얼로 나눠주니까 60. 그 다음에 5팩토리얼은 120이죠. 그죠? 네. 그래서 60 곱하기 120 해주니까 7200 되나요? 공두기부터 7200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네, 7200까지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자, 2번 봅시다. 잠깐만. 문제랑 지금 선생님이 약간 다르겠네. 이렇게 잡으면 안 되네요. 자, 남학생 중에는 대문자 A가 있고 여학생 중에는 대문자 B가 있네 보니까 지금 남학생 대표 A랑 여학생 대표 B가 있다 그랬지, 그치? 자, 그럼 이제 여기 남학생이 뭐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이 얘는 표시를 어떻게 해줘야 되나?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합시다. 남학생 6명이잖아. 기호 하나 더 써줘야겠는데? 뭘 써주면 될까? 어? 남학생 5명 맞아? 아, 맞구나. 자, 그럼 이제 남학생 대표 A랑 여학생 대표 B는 반드시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포함이란 얘기는 미리 뽑아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포함된다라는 말은 이미 뽑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 포함시켜야 되니까 이미 뽑아놓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남학생을 총 3명을 뽑아야 되는데 이 대문자 A는 이미 뽑혀 나온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요? 남은 몇 명 중에서 남아있는 4명 중에서 몇 명을 더 뽑아주면 돼요? 남학생 2명을 더 뽑아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미 뽑아놓은 대문자 A랑 해서 남학생 3명이 되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 방식으로 생각해주면 여학생 그 2명을 뽑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B가 뽑혀 있으니까 나머지 몇 명 중에서 3명 중에서 1명을 뽑아주면 되겠지, 그치?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어쨌든 뽑힌 애가 총 5명이니까 그 5명을 순서대로 나열해준다. 5팩토리얼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이해됐나요? 말뜻을 생각해서 이제 식을 적으면 이렇게 되고, 자, 그럼 4C는 위에서 구해놨듯이 6가지, 3C는 3이죠? 3명 중에 한 번 뽑은 건 3가지고 5팩토리얼은 120까지니까 이거 얼마가 되나? 6 곱하기 360이 되니까 2160까지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요 기본 문제 2개를 풀었는데 밑에 문제 가지고 연습 한번 간단하게 해봅시다. 유제 맨 마지막 문제들만 2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유제 30-20번이랑 30-23번 이 2문제 한번 풀어보자 지금. 이거는 책에 나와 있는 거랑 이웃하기 1년. 아, 잠깐. 아, 이웃하기 일렬로 안 친다 그랬네. 잠깐만. 그럼 선생님이 문제를 제대로 안 읽었네요. 미안해요. 자, 그러면 합체 계물까지 만들어주면 되죠. 이웃하면 합계가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A, B를 합계를 일단 뽑는 경우부터 다시 생각해볼까? 4명 중에 2명 뽑아주고요. 그죠? 그 다음에 3명 중에 1명을 뽑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A, B가 합계가 돼야 되니까 A, B를 합계로 만드는 방법이 2팩토리얼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A, B에다가 추가로 3명이 더 있으니까 총 4명을 나열해주는 거니까 4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어요. 선생님이 실수했네. 자, 그럼 얘는 6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4팩은 24죠? 얘를 계산해주면 되고, 이 산수가 좀 어렵네 이거. 이게 48이고 이렇게 곱해주면은 144. 그러면은 864인가요? 그죠? 네, 864가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웃하면은 합계 만들어주면 된다. 자, 그 밑에 유제 2문제씩 한번 2문제 풀어볼까요? 30-20번이랑 30-23번 한번 풀어봅시다. 20번이요? 예. 아, 이거랑 30-20번이랑 30-23번 각 페이지의 맨 아래에 있는 문제 한번 해보자.
자, 뭐 다 구해봤죠? 답이랑 혹시 다르게 나온 사람 있어요?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기본 30-10번 문제 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조합이 어려워지는 파트입니다. 앞에까지는 별로 안 어려운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많이 어려워지니까 설명 잘 들으세요. 자, 기본 30-10번 문제를 보면은 자, 0, 1, 2, 3, 4, 5, 6이라는 7개의 숫자가 있는데 자, 이 7개의 숫자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서 100의 자리를 A, 그 다음에 10의 자리를 B, 그 다음에 1의 자리를 C라고 놓을 겁니다. 예. 이랬을 때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0, 1, 2, 3, 4, 5, 6을 딱 한 번씩만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아, 잠깐 같은 수를 여러 번 뽑아도 된다네. 일단 같은 수를 여러 번 뽑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요 A에 들어갈 A의 숫자를 하나 집어넣고 그리고 B의 숫자를 하나 집어넣고 그리고 C의 숫자를 하나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죠? 예, 그리고가 붙었습니다. 자, 그럼 A에 넣을 수 있는 숫자의 개수는 몇 개? 6개죠. 그래서 맨 앞에 0이 못 들어가요. 자, A에 들어갈 수 있는 게 6가지, B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7가지, C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7가지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답은 6 곱하기 7 곱하기 7,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계산 좀 얼마 되나요? 49에다가 6 곱해주니까 294가지, 그죠? 네. 자, 그래서 얘는 뭐 그렇게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네, 요런 건 이제 중복을 허용해서 이제 순서대로 나열해준다고 해서 중복순열이라 그러는데, 실은 이게 중복순열이라는 녀석인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확통 가서 이제 제대로 좀 배울 거예요. 그냥 말만 알아둡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그냥 순열은 뭐였어? 중복이 허용되지 않고 그냥 한 개씩 뽑아서 넣는 거였잖아. 그치? 근데 이제 중복이 허용되면서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를 중복순열이라 그래요. 그런 게 있다 정도까지만 알면 되고요. 어려운 것도 아니라서 그냥 넣으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2번이에요. 문제는 2번인데, 자, 이 녀석이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0, 1, 2, 3, 4, 5, 6 중에서 내가 이제 숫자를 여기다 넣을 건데, A가 제일 크고, 그러니까 100의 자리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10의 자리, 그 다음에 1의 자리가 되도록 이제 자연수가 몇 개가 나올까를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야. 자, 그럼 일단 얘는 등호가 여기 없기 때문에 ABC가 모두 다른 숫자여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ABC가 모두 다른 숫자여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문제 조건상. 다른 숫자여야 되고, 그럼 이렇게 뽑아주려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 결과부터 얘기해주면은 그냥 이거예요. 7C3입니다. 7C3. 73. 왜 7C3이 되냐? 그냥 여기 7개의 숫자 중에서 내가 3개를 뽑아가지고 3개를 뽑기만 하면 게임 끝나. 왜? 3개를 뽑아주면은 자동적으로 제일 큰 숫자가 100의 자리에 들어가고 그 다음 숫자가 10의 자리에 들어가고 제일 작은 숫자가 1의 자리에 들어갈 거거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서로 다른 3개를 뽑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가 한 개가 딱 생기게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순서는 문제에서 정해줬기 때문에 나는 뭐만 해주면 된다? 뽑아주기만 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자, 이 사고방식이 정말 어려운 사고방식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해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자, A, B, C 대소관계가 주어져 있어요, 지금. 그럼 나는 어떻게 해주면 돼? 7개 중에 3개를 뽑아주기만 하면 돼. 뽑아서 뽑기만 하면 어떻게 돼? 이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가 저절로 하나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야. 딱 하나만 결정되죠. 그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2랑 2, 5, 3을 뽑았어. 2, 5, 3을 뽑으면 자동적으로 100의 자리가 5가 되고 그 다음에 10의 자리가 3이 되고 1의 자리가 2가 돼도 532라는 숫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뽑아주기만 하면. 이해됐나요? 그래서 얘는 73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답은 아주 간단하지만 이 사고방식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산수는 뭐 쉽죠? 7상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요? 7부터 시작해서 숫자 3 곱하고 3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니까 답은 35가지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3번을 좀 쉽게 풀 수 있는데 3번은 이제 A는 B보다 큰데 B는 C보다 같거나 크다. 여기 등호가 붙어 있어.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냐면은 얘는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같거나 크다 뭐죠? 같거나 또는이요. 뭐뭐하거나는 또는입니다. 그죠? 자, 항상 접속사를 잘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B가 C보다 같거나 크다니까 얘는 두 가지 상황이 되는 거예요. A가 B보다 크고 B는 C보다 크다라는 상황 또는 어떤 상황이야? A가 B보다 크고 B랑 C랑 같은 상황. 이런 두 가지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해서 A는 B보다 크고 B는 C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같거나 크다는 또는이다. 요걸 기억해 주면 되고. 자, 그럼 요 위에 거는 조금 전에 요 2번의 상황을 그대로 가져가 주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7C 3이 되고 답은 그래서 몇 가지? 35가지 경우가 됩니다. 자, 그럼 요 밑에 상황을 생각해 볼까? 밑에 상황은 B랑 C는 무조건 똑같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럼 나는 숫자를 몇 개 뽑아주면 되겠어요? 이번에는 두 개만 뽑아주면 된다. A랑 B에 해당되는 숫자만 뽑아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총 7개의 숫자 중에서 몇 개를 뽑는다? 2개를 뽑는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4랑 6을 뽑아서 그럼 자동적으로 A가 6이 되고 B는 4가 되고 C는 B랑 똑같으니까 무조건 4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따라서 7C는 계산해주면 얼마가 되지? 21가지가 되겠죠. 그죠? 21가지. 그래서 또는니까 더해준다. 네, 더해주면 얼마가 돼요? 56가지.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거나 크다는 이제 또는으로 우리가 연결해주면 된다. 자,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의 사고방식을 여러분들이 답은 단 한 줄이지만 저 사고방식을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면서 좀 익혀야 돼요. 처음 보는 사고방식일 거기 때문에 잘 익혀놓자. 자, 그래서 기본 세울단 10번은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85쪽으로 넘어가서 30단 1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조합을 도형에다가 좀 응용하는 문제들인데, 자, 일단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좌표 평면상에 이렇게 이제 총 12개의 점이 찍혔습니다. 0,0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3,2까지 총 12개의 점이 찍혀 있어요. 12개의 점이 찍혔는데, 같은 간격이죠. 그죠? 같은 간격을 쭉 찍어놨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봅시다. 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의 개수.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볼까요?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개수. 이게 뭔 차일까요? 자, 그래. 준영아. 선분과 직선의 차이가 뭐야? 선분은 이제 딱 길이가 정해졌는데 직선은 끊임없이.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선분이라는 거는 양 끝점이 정해져서 이 끝점부터 끝점까지만 있는 이 길이까지 딱 정해진 이런 걸 선분이라고 그래요. 직선은 뭐예요? 쭉 이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래서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라 그러면 두 점이 있긴 하지만은 가상으로 이제 우리가 이게 두 점이 이어져 가지고 쭉 한없이 쭉 펼쳐진다라고 생각해 주는 게 직선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이제 1번과 2번을 한번 계산해 보자. 자, 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의 개수는 여기는 총 12개의 점 중에서 내가 그냥 점 2개를 뽑아서 이어주기만 하면 되거든. 따라서 답은 12C2가 되겠습니다. 그죠? 간단해요, 얘는. 그래서 12C를 계산해주면은 12 곱하기 12를 2팩토리얼로 나와주면 되니까 얘는 66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근데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생각해보자. 내가 예를 들어서 요 점과 이 점을 이어서 만든 이 직선은 이 점과 이 점을 이어서 만든 직선이랑 어때요? 일치하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내가 위에처럼 선분으로 생각해주면은 이 중복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중복되는 걸 좀 빼줘야 된다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일단은 12개의 점 중에서 2개를 뽑아. 일단 두 점을 뽑으면 직선 하나가 만들어지잖아. 그치? 그래서 중복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일단 12개의 점 중에서 2개를 뽑아내서 쭉 이어준 다음에 그 중에서 중복되는 걸 이제 빼기 시작할 거예요. 자, 어떻게 빼느냐 봅시다. 먼저 요선들을 볼까요? 요선들. 요 직선은 어쨌든 한 개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자, 근데 얼마만큼 겹치냐면은 예를 들어서 요 4점 중에서 2점을 뽑아서 이어놓은 직선은 다 겹치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요 4개의 점 중에서 2개의 점을 뽑아서 만든 직선은 모두 다 겹친다. 그걸 빼줘야 되는데 그런 직선이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어요. 그죠? 4개 중에서 2개 뽑아서 이제 직선이 겹치는 게 요 맨 위에 주황색 선, 그 다음에 가운데 주황색 선, 맨 아래 주황색 선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여기서 이제 뭘 빼주냐면은 전체 경우에서 뭘 빼주냐면은 일단 4점 중에서 2점을 뽑는 경우가 3번 겹쳐요. 그죠? 얘 3개를 빼줍니다. 일단 이걸 빼주고요. 그 다음에 또 뭘 빼주냐면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이렇게 세로선도 생각해 줄 수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여기 이런 선들은 요 3개의 점 중에 2개를 뽑아서 이은 게 어때? 무조건 겹치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예, 그래서 여기다 이제 뭘 빼주냐면은 3점 중에서 2점을 뽑아서 직선을 만든 게 겹치는데 그런 게 몇 개가 있어? 여기 4개가 있습니다. 근데 4개만 있냐? 더 있어요. 어떻게 있죠? 대각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있는 거, 또 요렇게 3점,
또 요렇게 3점, 그 다음에 또 요렇게 3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빨간색 직선은 총 몇 개가 되죠? 8개가 된다. 그죠? 그래서 3C만큼 몇 개를 빼줘? 8개를 빼줘요. 그죠? 이거 말고 또 있나? 겹치는 게? 없죠? 네, 그럼 다 빼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뭔고 하니까 마지막 남은 게 내가 이것들을 뺐잖아 지금. 이것들을 빼면은 지금 이 뺀 상황은 뭐냐면은 이 주황색 선과 빨간색 선을 아예 안 셌다는 얘기야. 다 빼줬으니까. 그래 안 그래? 근데 한 번씩은 세줘야 되잖아요. 그죠? 한 번씩은 세줘야 되니까 여기다 뭘 더해주면 되겠어? 주황색 선 3개에다가 빨간색 선 8개가 있으니까 12를 다시 더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뺐다는 얘기는 내가 이 4점 중에서 2점을 뽑아서 이 모든 직선을 다 뺀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직선 하나는 있잖아. 그 한 개는 세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내가 총 몇 개를 다시 더해줘야 돼? 11개를 더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지? 딱 답은 이렇게 이제 계산해주면 돼요. 산수는 이제 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계산 다 할 수 있죠. 그죠? 네. 계산할까 그래도? 얘 66이고요. 4C는 6이죠. 6 곱하기 3 빼주고 3C는 3C1이랑 똑같죠? 세 가지죠. 8 곱하기 3 더하기 11 해주면은 77에다가 6, 3, 18 빼주고 3, 8에 24 빼주고 이거 해주면 되겠네. 이거 2개 더해주면 얼마냐? 42죠? 그죠? 그럼 77에다가 42 빼주면은 35 나오나요? 그죠? 네, 이렇게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 봅시다. 세 번째 문제. 자, 3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주면 3개의 점을 뽑아주면 되잖아. 그치? 3개의 점을 뽑아주면 되니까 얘는 일단 총 12개의 점 중에서 3점을 뽑아주면 되는데 그 중에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지? 직선 하나에서 3개를 다 뽑아주면 돼. 그치? 그럼 그런 게 여기 요 주황색 선이 있는데 이 주황색 선들에서 이제 3개를 뽑아주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잖아. 그치? 그래서 주황색 선에 해당되는 녀석 4C3이 몇 개? 3개를 빼주면 되겠죠. 그죠? 이런 경우에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고요. 또 어떻게? 빨간색 선들 중에서 3개를 뽑아주면 돼요. 그죠? 빨간색 선에 있는 3개의 점들 중에서 3개를 다 뽑는데 이런 게 또 8개가 있습니다. 얘를 빼주면 되겠죠. 그죠? 답은 얘가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3점을 일단 뽑는 모든 경우에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 2가지를 빼버리면 되겠다. 자, 그럼 12C3은 계산하면 얼마나요? 3, 2, 6이니까 4, 3, 12 빼기 8 그러면은 220에서 20까지를 빼주면 되니까 답은 200까지가 나오겠네. 이렇게 이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없어서 유제는 여러분들 숙제로 좀 줄 테니까 숙제로 풀어보고요. 자, 마지막 기본 30-12번 문제 봅시다. 자, 요 장도 굉장히 중요한 장이고요. 별표 5개 쳐놓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도 학교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데 응용도 잘 돼가지고 좀 어려운 난이도로 나오는 파트입니다. 자, 분할에 대한 내용이죠. 분할. 조나누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A, B, C, D, E, F라는 6명의 사람이 있어요. 자, 6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 6명의 사람을 조를 3개로 나눌 거야. 네, 조를 3개로 나눌 건데 자, 뭐 조원이 항상 똑같은 숫자일 필요는 없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3개의 조로 나누는데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1명, 2명, 3명 이렇게 조를 나눈다고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제 조를 1명, 2명, 3명으로 조를 나누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조를 나누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자,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일단 여기 6명 중에 한 명을 뽑아가지고 한 명짜리 조를 만듭니다. 그럼 이제 몇 명이 남았어요? 5명이 남았죠. 그 남은 5명 중에 또 2명을 뽑아가지고 2명짜리 조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나서 남은 3명이 남았죠? 그 3명 중에 3명을 다 뽑아가지고 3명짜리 조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1명, 2명, 3명의 3개의 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는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요. 알겠죠? 네. 산수는 생각할게요. 자, 그럼 두 번째 상황을 보자. 자, 이번에는 그럼 조원수를 똑같이 해가지고 2명, 2명, 2명으로 나눠볼 거야. 그럼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해주면 어떻게 해주면 되죠? 어느 거 한번 얘기해볼까? 저요? 어. 6명에 2명 뽑아서 2명짜리 조 하나 만들고 그리고 4, 10, 남은 4명 중에 2명 뽑아가지고 또 2명짜리 조 만들고 그 다음에 2C2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쓰면 답이 안 나온다 이제. 자, 뭐가 문제인지 한번 볼게요. 아까 전에 한 거랑 비슷한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 AB를 뽑고 그 다음에 CD를 뽑고 그 다음에 EF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2명씩 조를 만들었다 하자. 근데 얘가 처음에 AB를 뽑고 그 다음에 EF를 뽑고 그 다음에 CD를 뽑는 경우는 어때요? 똑같죠? 선생님 아까 곱하기는 뭐가 있다 그랬어? 순서가 숨어 있다 그랬지? 그죠? 나는 이제 2명씩 그냥 3개의 조로 나눌 건데 처음에 AB 뽑고 그 다음에 CD 뽑고 그 다음에 EF를 뽑아가지고 3조를 나눈 거랑 처음에 AB 뽑고 두 번째 EF를 뽑고 세 번째 CD를 뽑아가지고 3명의 조를 나눈 게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야. 중복되는 게 생긴다는 얘기죠. 그럼 몇 개만큼 중복이 되는지 한번 세보자. 그럼 또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처음에 CD 뽑고 그 다음에 AB를 뽑고 그 다음에 EF를 뽑는 경우 또는 처음에 CD를 뽑고 그 다음에 EF를 뽑고 그 다음에 AB를 뽑는 경우 또는 또 어떤 경우가 있죠? 처음에 EF 뽑고 두 번째 AB 뽑고 세 번째 CD를 뽑는 경우 또는 처음에 EF를 뽑고 그 다음에 CD를 뽑고 그 다음에 AB를 뽑는 경우 이것들이 실험 뽑아놓은 결과만 보면 어때요? 다 똑같은 것들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 6개가 겹친단 말이야. 그럼 얘가 왜 6개가 됐을까? 왜 6개가 됐죠? 세 덩어리잖아. 덩어리가 몇 개야? 세 덩어리지. 그지? 똑같은 개수를 가진 덩어리가 3개야. 이 3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중복이 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그게 3팩토리얼이지. 그지? 그럼 3팩토리얼로 어떻게 줘야 돼? 나눠줘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최종적으로 뭘 해주면 되냐면 곱하기 3팩토리얼 분의 1을 해주면 되는데 자, 그럼 이 3이라는 숫자를 어디서 찾는 거니까 여기 똑같은 개수의 덩어리가 몇 개가 생겼다? 3개가 생겼다. 2개, 세 덩어리 생겼죠. 그죠? 요 똑같은 숫자의 개수를 보고 여기에 팩토리얼을 붙여서 나눠주면 되겠어요. 이해되나요? 네. 똑같은 개수가 몇 덩어리가 생겼냐를 보고 거기다가 이제 팩토리얼 붙여가지고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네. 만약에 4덩어리가 생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4덩어리를 순서대로 나열한 거니까 4팩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럼 세 번째 경우로 이런 경우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한 명 한 명 4명으로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조를 3개로 나누는데 한 명 한 명 4명으로 나눌 수 화장실 갔다 와요. 어? 화장실 갔다 와요. 이 타이밍에? 네. 빨리 갔다. 쉬는 시간에 뭐하고. 자, 한 명 한 명 4명으로 나누는 케이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6명 중에 한 명 뽑아서 한 명 조 만들고 그리고 남은 5명 중에 한 명 뽑아가지고 또 한 명 조 만들고 그 다음에 남은 4명 중에 4명을 더 뽑아서 한 명 조를 만드는데 자, 이번에는 똑같은 개수의 덩어리가 몇 덩어리가 생겼지? 2덩어리가 생겼죠. 그죠? 그럼 얘도 중복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A 뽑고 두 번째 B 뽑는 경우랑 처음에 B 뽑고 나중에 A 뽑는 경우가 겹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뭘로 나눠주면 될까? 2팩으로 나눠주면 되겠어요. 똑같은 덩어리가 2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곱하기 2팩분의 1 해주면 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맨 위에 거는 사람 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순서를 바꿔도 어차피 상황이 똑같아요. 그죠? 네. 그죠? 얘는 뭐 굳이 바꿔도 뭐 겹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상관이 없는데 얘는 이제 겹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겹치는 건 우리가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조나누기 문제에서는 같은 개수의 덩어리가 몇 개가 있는지를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분할에 대한 문제고요. 자, 그럼 이제 30-1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서로 다른 책 9권이 있어요. 이 책을 다음과 같이 세 묶음으로 나누는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하려겠습니다. 자, 1번. 2권, 3권, 4권 개수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처음 9개 중에 2개 뽑고 그 다음에 남은 7개 중에 3개를 뽑고 남은 4개 중에 4개를 뽑는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죠? 네. 산수는 시간 관계상 생각하겠습니다. 자, 2번. 2권, 5권이요. 그럼 9권 중에 2권을 뽑고 그 다음에 남은 7권 중에 2권을 뽑고 남은 5권 중에 5권을 다 뽑아주면 되는데 여기 똑같은 개수의 덩어리가 몇 개가 생겼어? 2덩어리가 생겼지. 그래서 곱하기 2팩분의 1을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3권이요. 자, 그럼 9C3, 그 다음에 6C3, 그 다음에 3C3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똑같은 3권짜리 덩어리가 몇 덩어리가 생겼어? 3덩어리가 생겼으니까 곱하기 300분의 1을 해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같은 개수의 덩어리가 몇 개 있는지 찾아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수가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아니까 실수가 제일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맨 끝에 우리가 이렇게 곱했을 때 맨 끝에 나오는 요 3C3, 2C, 4C4 이것들은 숫자 값이 다 얼마예요? 1이잖아. 그럼 얘가 1이니까 어차피 안 곱해도 곱하나 마나네 생략해서 되겠네 라고 생략을 하는 순간 똑같은 개수 덩어리일 때 실수가 생기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얘는 1이라도 무조건 끝까지 적어주자 일단. 그래야지 똑같은 개수의 덩어리가 몇 개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네. 1인 거 다 아는데 생략을 하지 맙시다. 여기서 이제 생략에다가 틀리는 애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높아심으로 얘기를 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분배 얘기를 해봅시다. 분배. 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여기서 이제 약간 추가가 된다. A, B, C, D, E, F 6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 6명의 사람을 3개의 조로 나눈 다음에 그 3개의 조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청소를 맡길 거예요. 뭐 한 조는 저기 이제 뭐 음악실 청소해라. 한 조는 교무실 청소해라. 한 조는 뭐 화장실 청소해라. 이런 식으로 청소하는 영역을 이제 나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어떤 조가 어디 가서 이제 청소를 할지가 뭐예요? 분배해 주는 거예요. 일을 분배해 주는 거지. 그치? 예. 그럼 이 분배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순열입니다. 순열. 그래서 3개의 조로 나눈 다음에 그럼 예를 들어서 1번 1, 2번 1, 3번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이 있다고 하자. 그럼 이 3개의 일을 이 3개의 조가 어떤 조가 어느 번호에 연결이 될지를 정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순서대로 3개의 조를 나열하는 거니까 3팩토리얼이 되겠지. 그치? 그럼 여기도 3팩토리얼 곱해주고 여기도 3팩토리얼 곱해주고 여기도 3팩토리얼을 곱해주면 되겠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분배는 마지막에 이제 순서대로 나열해주는 경우까지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분배에 해당되는 문제를 한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30-29번 문제 봅시다. 287쪽에 거기 유제 아래쪽에 보면은 30-29번 문제가 있는데 자, 8명의 여행객이 2명씩 4개의 조로 나누어서 4개의 호텔을 투숙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주면 되냐면 8명 중에 2명 뽑아서 한 조 만들고 남은 6명 중에 2명 뽑아서 한 조 만들고 남은 4명 중에 2명 뽑아서 한 조 만들고 남은 2명 중에 2명 뽑아서 한 조를 만든 다음에 여기 똑같은 개수의 덩어리가 4덩어리가 생겼으니까 4팩으로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4개의 호텔이 서로 다 다른 호텔일 거 아니야. 그치? 그 4개의 호텔, 예를 들어서 호텔이 A, B, C, D가 있어. 그러면은 이 4개의 호텔의 순서대로 다시 얘들 나열해줘야 되니까 다시 뭘 곱해주는데 4팩을 곱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 해주면 이제 뭐가 된다? 분배가 된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조합에 대한 얘기까지 다 끝났고요. 그래서 숙제는 이제 30단원 연습 문제까지 다 풀어오는 게 숙제가 되겠습니다. 네, 30단원 연습 문제까지 다 풀어오시고요. 그러면은 질문은 목요일날 받을 테니까 질문은 목요일날 받을 테니까 목요일까지 이제 요 유제랑 연습 문제 숙제 다 좀 해오시고요. 화요일날은 바로 좀 시간 관계상 바로 수원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 책들을 아직 준비를 안 했을 거 아니야, 그지? 선생님 이거 보내준 거 깜빡했는데 선생님이 첫날은 그냥 복사해서 줄 테니까 복사한 걸로 이제 수업을 진행할게요, 알겠죠? 그리고
책 살 수 있는 사람은 강우석 빨리 구매하고요. 선생님 오늘 수업 마치고 링크 책 어떻게 생겼는지 보내줄 테니까 주문해놓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